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12월 11일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이후로 패트트랙에 대한 한국당의 저항과 민주당을 둘러싼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의 패트트랙 억지 통과, 날치기 통과 시도가 날선 대립을 세운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회기를 잡아서 강행 처리를 밀실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했던 범요건 측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까닭은 자유한국당의 묘수로서 일격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민영상 칼럼에서는 16, 17, 18 계속 1일 상황 브리핑을 갖다가 해드렸습니다. 18일 날 12월 18일 국회 패트트랙 저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석패율제하고 이중 등록제 그리고 갈수록 가관인 정말 구태 중진들의 살아남기 위한 그 추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석패율 제도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12월 17일 밤에 9시에 흔히 말하는 4+1에서 민주당을 뺀 나머지 야사당이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이 4개 그룹 정당이 밤 9시에 모여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9% 가까이 합의를 봐서 그 합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민주당한테 압박하자. 그리고 연동형 비율을 50%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50석으로 하는데 여기서 캡을 씌우냐 안 씌우냐 그리고 석패율을 존치시키냐 안 존치시키냐 여기에서 아주 미세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어저께 밤 17일날 밤 9시에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봉합을 했냐면은 17일날 밤 9시 봉합하기를 18일날 다음날 18일날 아침 9시에 그냥 이 4당 대표들이 만나자. 그렇게 해서 18일날 아침 9시에 손학규 대표, 심상정 대표, 정동영 대표, 그 다음에 유성엽 무슨 위원장, 대한 모임 신당 준비 모임 위원장 이렇게 4대표가 모여서 오늘 아침 18일날 아침 9시에 모여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내려서 그 내린 결론이 좋다. 연동형 비례대표 그렇게 받고 비례대표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50명, 그 다음에 캡 씌우는 거 30명, 30에 캡을 씌우고 대신 18일 아침 9시에는 석패율을 존치시키는 걸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해서 18일날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4개 군소정당의 안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해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한 5시 반쯤 끝나고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부결 못 받겠다. 왜냐? 석패율제를 못 받겠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으로서 18일날 저녁 지금 상황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흔히 하는 말로 취재를 해본 결과 워낙에는 이 안이 4+1이 오늘 단일안으로 해서 최종 합의가 되면은 오늘이라 하면은 진짜 18일이 되겠죠. 오늘 18일 브리핑이니까요. 그래서 19일이나 20날
상정을 해가지고 23일 날 월요일이는 12월 23일 날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처리를 하고 공수처법은 상정을 시키겠죠. 상정을 시키면 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일정을 짜졌는데 아무튼 선거법부터 불발이 되었습니다. 불발이 된 상황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18일 날 저녁까지는 4+1 협의체에서 상당히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석패율제 도입이다. 그리고 의견일치 나머지 부분은 250대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30석에 캡을 씌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석은 병립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정당 득표율대로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석을 가지고 이 군소 정당들에게 이렇게 그 먹잇감을 나눠주는, 미끼를 나눠주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봤는데, 그것도 거기까지는 합의를 봤는데 이제 그것도 구태 중진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이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워낙 이해찬 대표하고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층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거기까지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석패율제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워낙 이해찬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제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아니, 그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 그 단가 후려치듯이 민주당이 우리 군소정당들을 갖다 후려친다라고 아주 감정적인 그런 싸움에 일촉즉발의 싸움까지 가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심상정 대표는 개혁을 앞장 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배지도 한 번 더 달려고 하고 정의당 의석 하나 더 넣으려고 하는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아니냐. 그래서 개혁 알박이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알박이 정당.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이름의 그 단독주택 하나를 끝까지 그 철거 안 하고 빽 눌러 다 철거할 때까지 알박기한 이런 개혁 알박기다 라고 서로 아주 비난전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구태중진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럼 석패율제 반대한다. 그 심상정도 석패율제 반대한다. 근데 손학규 대표 쪽에 바른미래당 잔류파 쪽 거기서는 그러면은 석패율제 대신에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중진들이 또 그러면은 이중 등록제를 하자. 정말 그러니까요, 한교안 대표가 보다 못해서 17일 날 저녁에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불법 친목 협의체인 4+1 그 5개 정당 그 모임체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한 거 보니까 개혁을 갖다가 핑계대고 온갖 협작꾼들의 야바이를 벌이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맹폭을 해버렸어요. 근데 한교안 대표가 이 4+1의 선거법 협의 과정을 갖다가 온갖 협작과 야바이꾼 이런 노릇이다 했더니 여론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석패율제는 뭐냐면요, 지역구의 출마자들이 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2번, 4번 번호별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석패율제로 하고요. 그런데 이중 등록제라는 건 뭐냐면요, 지역구 출마자 중에서 일부만 비례대표제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워낙의 오리지널 비례대표 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명단에가 진짜 비례대표 명단하고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도 명단하는 이 두 개가 섞어진 거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각 정당에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도 등록한 이중으로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가 결정합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각 정당에서 각 정당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 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테면 심상정 같은 경우 일산 어디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도 등록하고 비례대표로도 등록하고 그리고 일산에서 지역구에서 떨어지면은 이중 등록 비례대표 후보로 해가지고 딱 올라올 수 있게끔 이런 것다 딱 구멍을 갖다 하나 파놓은 거예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석패율제 안 한다. 이중 등록제 같으면은 자 그 당에서 해가지고 목포인가 어디 목포에 딱 지역구 출마하고 이중 등록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딱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석패율제나 이중 등록제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랐지. 그래서 방구나 뽕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석패율제나 이중 등록제나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많이들 웃으시더군요. 그런 아주 조삼모사 아주 야근깨로 이중 등록제로 들고 나와서 중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언론이 갖다 집중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아버렸죠. 구태 중진들이 어떻게라도 살아남으려고 배지 한 번 더 달려고 밥그릇 싸움에 그렇게 하냐고 여론의 문매를 맞아버리니까 쏙 들어가고 18날 아침에 결국에는 30명의 캡을 갖다가 받아주는 대신에 석패율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 갖다가 18날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NO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모여서 또 한대요. 이제 그래서 언제 하겠습니까? 19일날 또 하겠죠. 그래서 이 민영상 칼럼 매일매일 지금 이 선거법 협상하고 패트트랙 공수처법 협상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을 드리는데 19일 또 브리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나요. 저 사람들이 결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뭐라 할까요? 안타깝다, 안쓰럽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안쓰럽다. 안쓰러운 대신에 더 표현을 하자면은요, 정말 추잡하다. 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지그들 정당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저렇게 말도 안 된 20몇 명의 그 의석수를 갖고 나눠 가지고 그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50석을 했을 경우에 20석은 정당별로 나누면은요, 이제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또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20석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여기 뭐 유승민 당이 당을 만들면은 뭐 거기서 한두 석, 그다음에 뭐 심상정의 정의당이 또 한두 석, 또 무슨 또 이성장이 한두 석 이렇게 해서 한 20석 되고 나머지 30석을 가지고 지역구하고 이 의석수에서 못 채운 이 군소 정당들이 다 이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협상 과정에서 잠깐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협작 같은 거 그만하고, 원안,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원안을 갖다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냥 가자. 그럼 우리 참여하겠다. 이렇게 아주 딱 치고 나왔어요, 또.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여튼, 한교안 원내대표가 협조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거 아니 뭐냐면은요, 225석입니다. 거기는 지역구가. 그리고 75석이에요. 그리고 연동률 100%예요. 100%. 그러면 그렇게 가버리면은 10% 얻으면은 300명 좋으니까 30석 되는 거예요. 정의당이. 7%만 얻어도 21석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에서 패트트랙에 통과시킨 그 원안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갖다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 그 당당하게 한국당에서 가자니까 심상정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안 한대요. 또 이런 또 자가당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부결되거든요. 부결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설사 그게 통과되더라도요, 방법이 또 있어요. 비례만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0석 가까이 지역구에서 얻어버리면은 75석으로 갔을 경우에요. 100석 가까이서 얻어버리면은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 못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만 출마하겠다라는 가칭 비례 한국당이라는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면 돼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의석 많이 나온 민주당도 비례 민주당 만들면은 군소정당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딱 후보서 1인 2표제 않습니까? 1인 2표제.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 사람 보고 딱 한국당 후보 하나 딱 찍고 정당은 왜냐하면 한국당 찍어봐야 한국당 비례대표 의석이 안 가니까 사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한국당이 만들어지면은 자 인물은 한국당 후보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한국당에서는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대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심상정이네 무슨 그 도토리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몇 석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또 부결될지 모르고 또 그렇게 해봤자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월달부터 해가지고 그 패트트랙 이 난리를 쳐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그 안으로 하자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딱 한국당에서 치고 나가니까 또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로 모순 같은 이런 정말로 개혁을 핑계대로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고 나머지 군소정당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제발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마음을 사서 그 정당의 의석수 국회의원을 갖다가 당선시킬 수 의석수를 늘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18일 1일 브리핑 패트트랙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브리핑 드린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19일 날 1일 VP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